안녕하세요.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 김수희입니다. 옛말에 건강한 사람이 좋은 아버지, 좋은 어머니, 좋은 친구, 좋은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몸이 건강하면 아무래도 마음 또한 여유가 있어지기 때문일 텐데요. 이처럼 인간관계도 풍요롭게 하는 건강 잘 지켜야 되겠죠. 오늘도 맛있는 건강식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스님과 요리부터 만나보시죠. 퓨전식 사찰 요리의 대가 대한스님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맛있는 절밥을 짓습니다. 고소한 푸콩 국물, 싱싱한 여름 감자, 더위를 날려주는 시원한 감자국수. 뜨거운 태양에 내 몸이 지칠 때 몸의 신진대사를 높여주는 상큼한 깻잎 무쌈. 여름을 이기는 화끈한 식탁, 맛있는 절밥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잘 지내셨죠? 여름이라 당연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더운 것 같아요. 이럴 때 영양도 많고 그리고 입맛도 확 살려주고 상큼하면서 좀 고소하고 뭔가 좀 그런 요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요리치고는 굉장히 욕심이 많은 요리인데요. 욕심이 많은 요리입니다. 네. 오늘 이제 보여드릴 것은 이제 감자국수하고 네. 또 푸콩을 이용해서 네. 우리가 그 감자와 그 또 이렇게 국물을 네. 콩물이나 이런 깨물이 아닌 콩을 이용한 것이고요. 콩술 많이 먹어봐서 예. 알지만 또. 저희가 또 한 가지 또 요리가 더 있죠. 네. 깻잎 무쌈이요. 네네네. 네, 그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정말 좀 기대가 됩니다. 먼저 감자국수부터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감자국수를 좀 제가 특별히 잘 배워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재료부터 살펴보시죠. 감자의 색다른 맛, 감자국수 재료부터 볼까요? 감자 1개, 푸콩 70g, 방울토마토 3개, 소금 약간 준비해주세요. 자, 오늘의 첫 번째 요리 감자국수. 대한스님, 주 재료인 이제 감자부터 우리가 좀 손질을 해야 되겠죠? 예, 네. 그렇죠. 자, 감자를 저희가 껍질을 벗겨놨는데 네. 이 감자는 이렇게 빨리 산화가 이루어져서요. 갈변이 빨리 돼요. 그래서 까맣게 되죠, 금방. 예, 금방 그렇죠?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제 보통 가정에서는 네. 이 감자를 그냥 곱게 채를 쳐서 네. 그 국수 재료로 쓰면 되거든요. 뭐 네. 많은 분들이 감자가 국수 재료가 된다면 많이 놀라워하세요. 생감자를 그냥 전분으로 쓰니까. 쓰는 거는 알았어도 이렇게 국수를 한다니까 좀 예, 생소한 그래서 것 같아요. 이것을 이렇게 썰으셔서 네네. 이 녹말을 빼내셔야 돼요. 그 그렇죠. 맑은 물에 맑은 물에 담아서 네네. 녹말을 빼주셔야 되는데 이제 저희는 바루에는 이 네. 감자를 국숟가락처럼 뽑아주는 그 기계가 기계가 좀, 있어요. 네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려고 네네. 가지고 나왔고요. 네. 대게 집에서 할 썰으실 때는 네. 그 감자를 그냥 이렇게 채를 곱게 치셔서 곱게, 네. 이 맑은 물에 네, 담가서 맑은 물에다. 한 번만 하시면 안 되고요. 네. 이것을 여러 번 담가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거의 전분. 그 하룻밤 정도는 이것을 우려주셔야 돼요. 여러 번 물을 갈아주셔야만이 이 녹말이 다 빠진 상태에서 빠져요. 그래야만이 그래야 이게 국수가- 비린내나 네, 그 비린내가 텁텁한 좀- 맛이 전혀 없이 국수 재료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감자가 우리가 여름에 그 식재료로 하지 감자라 해서 하지 네네, 때 지금 먹기 네네, 시작하는데 네. 하지 사실 이 감자. 감자에는 워낙에 수분이나 녹말 여러 가지 무기질이나 비타민 또 아미노산 굉장히 영양에 보고해요. 그렇죠. 감자가 가지고 당뇨병에도 있는 좋고 콜레스테롤 예방도 되고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그렇기 네. 때문에 감자를 사실 우리가 식용으로 지금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저희는 이제 바루에서 네. 이렇게 국수가락처럼 오, 진짜 이렇게 깜짝 기다랗게 놀랐어요. 아니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기다랗게 만 하루 동안 이렇게 네. 담궈야만이 이 녹말이 이렇게 다 제거가 그러니까 됩니다. 아주 아삭아삭할 것 그렇죠. 같아요. 저는. 지금 점지를 보세요. 얘는 네. 지금 녹말이 많이 있기 많이 때문에 있기 때문에. 투명하지가 않죠. 네네네. 하지만 벌써 차이가 있죠. 굉장히 많이 나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도 똑같이 네. 하룻밤만 이렇게 물을 재워놓으면 갈아주면서 계속 갈아줘야 담궈놓으시면 되죠. 네. 한 몇 번 갈아주시면 돼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수면처럼 감자면을 이렇게 쓰시면은 네. 또 이제 그 국물을 쓰려면은 이제 네. 이 푸콩 울타리콩이라고도 하고 전박이콩, 네. 뭐 네. 제비콩 이런 네. 말이 있는데 네. 이것을 그 물에다가 삶아서 네. 믹서에다가 갈아주셔야 돼요. 네. 근데 이것이 너무 묽으면요, 네. 콩이 묽으면은 네. 이 감자가 그냥 다
벗겨져요. 아. 그 감자 위에 이게 콩물이 섞여야 되는데 네네네. 이게 묽으면은 그냥 국물을 따로 면 따로 면 이렇게 따로 해서 따로. 예, 네. 맛이 그렇게 있게 즐기기가 어렵거든요. 네네. 그래서 물에다가 콩을 이렇게 끓여서 네. 삶아서 건져서 이것을 이제 믹스해 주시면 되는데 저는 시간 관계상 네. 제가 다, 이렇게 네, 다 해오셨어요. 다 삶아서 네. 이렇게 국물을 만들어 놨습니다. 색깔이 조금씩 좀 오래 놔둬도 상관은 없는 거예요? 이건 색깔이 변한 게 아니고 네. 믹스를 하면 이 감을- 콩 자체가 자 있어요. 지금 자색을 띠고 있잖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빛깔 때문에 예, 이 콩을 갈았을 때 이런 네. 색깔이 나옵니다. 떡을 만들었을 때는 이렇게 하얗게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그때는 되는 이제 것 같아요. 겉이라고 해서 겉에서 다 껍질을 떼고. 예, 빼고 껍질을 해서 이제 그런 거죠. 벗기고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네, 푸콩을 했었죠. 이용해서 네. 했는데 또 메티오닌뿐이 아니라 나이신이나 이 글루타민 같은 성분이 있어서 많아서요. 예, 우리에게 아주 좋은 그런 식재료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콩을 이렇게 익도록 그 두르고요. 예, 삶아 주시는데 네. 완전히 푹 삶아 주셔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 푹 물을 눌러서. 그렇죠. 그 물을 버리지 마시고 이 물을 이용해서 믹싱을 하시면은 네, 네. 이 영양분이 전혀 손실이 그대로, 네. 하나도 없이 그렇게 할 수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콩물에다가는 그냥 네. 단순히 소금 간만 해주시면 돼요. 아무것도 그래서 필요 없이요? 예, 제가 네. 소금 간만 네. 해보겠습니다. 지금 네. 한 소금 간하고. 예, 이렇게 해서 선생님 져서 주시고요. 네. 저는 이제 네. 또 여기에 그 방울토마토를 네. 몇 개 썰어서 얹어주시면은 아, 그 예쁘게. 단순한 맛을 그렇죠. 조금 그 네.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울토마토 한 5개 정도 이렇게 해서 칼로 잘라서 쓰시면 되는데 감자국수는 굉장히 생생한데요. 면발이 쫄깃쫄깃. 왜 요즘 시중에 나와 있는 감자 전분을 섞어가지고 하는 국수들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하고 완전히 다르죠. 이거는 이제 아삭한 맛이죠. 굉장히 아삭한 맛에 아, 또 아삭거리는 푸콩의 맛. 그 부드러움이 네네. 함께 어우러져서 네네. 아삭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생채 그대로 예, 그죠? 그렇죠. 네. 이렇게 아무리 뒤집어도 네, 이렇게 글쎄, 물이 그러니까 탁해지지 물이 않잖아요. 글쎄 이렇게 지금 그냥 담가는 것은 물이 많이 예, 그래서 탁한데요. 댁에서 드실 때는 네. 그 하루 정도를 1인분 정도가 네. 이거는 또 너무 많이 드시면 네. 또 덜어는 또 소화장애를 생 감자기 그렇죠. 때문에 일으킬 수 왜냐면 있으니까 콩에다가 예. 또 감자까지 그래서 1인분이 한 요 정도 네. 이렇게 담아서 네. 여기다 이제 콩물을 넣어서 여기다가 하시면 되겠어요. 콩물을. 근데 이제 선생님께서 네. 저희가 콩물 완성 그릇에다가 네네. 감자를 담고 네네. 콩물을 좀 부어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완성 그릇에다가 자, 먼저 감자국수를 담고요. 그래서 흠뻑 적시도록 아, 그걸 다 완전히 부어주시면 적시도록. 아, 위에. 예. 네. 그래서 걸쭉하게 네. 점도가 다 점도가 부어주십시오. 다 부어도 될까요? 다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이거 한 그릇만 드셔도 아주 굉장히 굉장히 포만감이 속이, 예, 네, 속이 생길 든든할 것 수 같은데. 있게끔 네네. 네네. 그렇게 해서 요 위에다가 토마토를 이렇게 토마토. 네, 토마토 아주 몇 개를. 색다른 맛일 것 같아요. 예, 토마토 몇 개를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네. 색다른 그 거기도 감자국수가 좋고. 되겠습니다. 저희가 보통 여름에는 이렇게 그냥 소면을 삶아서 콩국수를 갈아서 해 먹는 경우가 많죠, 그죠? 근데 소면이 아니라 이렇게 감자로 만들어서 해보니까 굉장히 좀 새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감자국수가 완성이 됐습니다. 더위에 지친 입맛을 상큼하게 살려주는 깻잎 무쌈 재료부터 볼까요? 깻잎 20장, 무 50g, 팽이버섯 20g, 삼색 파프리카 각 4분의 1쪽씩, 표고버섯 30g, 당근 30g, 오이 30g. 살구 소스에는 믹서에 간 살구 2큰술, 유자청 1큰술, 식초 2분의 1큰술, 올리브유 1큰술, 설탕 1큰술, 소금 1큰술 준비해주세요. 네, 감자국수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깻잎 무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한 스님, 무는 절이는데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요. 우선 무 초절임부터 시작을 좀 네, 해볼까요? 그렇죠. 저희가 네. 이 시간에 네. 초절임하는 것을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네, 그렇죠. 또 이제 미리 좀 해놨고요. 네. 무를 이제 대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쓸어서 네. 대부분 무를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네, 그렇게. 동글동글해서 무쌈을 네,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네. 저는 이제 오늘은 또 색다르게 네. 감자
칼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로로, 해서 예. 가로로 이렇게 해서 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네. 이제 무는 좀 이 섬유질이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러니까 슬라이스를 길게. 할 때 이렇게 네. 길게 그냥 빼주셔서 네. 할 수가 있거든요. 네. 보통은 이제 식초하고 설탕하고, 설탕하고 물을 조금 네, 넣으셔야만이 네. 이게 초절임이 잘 네, 됩니다. 네, 네. 그래서 무는 이제 여러분 알다시피 굉장히 이게 다이제스트 효과가 있어서 네, 네. 소화가 굉장히 좋죠. 네, 소화도 잘 되고. 예, 저희가 이렇게 초절임을 해놨어요. 길게 해서. 네, 아주 이렇게 해오셨네요. 아, 네. 해놓고 이제 이렇게? 여기 이제 또 주가 또 깻잎이에요. 아, 그래서 깻잎은 뭐 여름 최고. 채소로 예, 지금 깻잎 여름 우리가 채소는 지금 계속 최고. 쓰고 있는데 네. 여름에 감자, 오이, 호박, 깻잎, 아무 때나 뭐 가지 넣어도. 많죠. 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꼭대기만 꼭지를 따고요? 따서 생깻잎을 그냥 쓸 거고요. 아, 네네. 그다음에 이제 좀 볶아주실 요리가 있어요. 네. 이제 포고버섯하고 그 당근 같은 거는 익혀서 네네네. 사용을 네.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당근 채를 좀 네.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포고버섯 채를 하는데 익히는 것을 이제 네. 오이나 파프리카 같은 거는 익힐 필요가 없고요. 네, 그대로 예. 사용해도 되고요. 다른 것들은 좀 저기 익혀서 사용하는데 팽이버섯, 피망. 예. 또 근데 이제 표고버섯. 기름이 전혀 안 들어가게 하면은 또 네. 식감이 없어서 저희는 식용유를 쓰지 않고 참기름만 이용해서 아, 참기름만 살짝. 예, 참기름만 이용해서 네. 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불이 이제 달아오르면 네. 참기름을 먼저 참기름 예열이 된 상태에서 이제 예. 살짝만. 그래서 네. 아무래도 채소를 먼저 볶아주시는 게 네. 좋겠죠. 그죠? 제일 먼저 좀 단단한 것부터. 예, 볶아주시고 네. 두 가지만 볶아주시면 돼요. 다른 나머지는 그 버섯 종류하고 버섯, 이 네. 당근하고 네. 그래서 포고하고 팽이도 사실 생식을 하기는 하는데 보통 그래도 이제 샐러드에도 많이들 먹잖아요. 예, 그런데 생 이제 걸로. 또 이 알러지나 또 네. 인토러런스 같이 거부 반응이 있는 분들이 또 있을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불에다가 살짝만 볶아주시는데 네. 이 당근을 간장, 이렇게 네. 참기름에 살짝 볶다가요. 네. 소금을 조금 손간은 하면서, 예. 역시 밑간을 좀 해야 되죠. 그렇죠. 음식은 네. 이제 밑간이 중요하죠. 네, 제일 중요하니까. 각각의 재료들이 네네. 간이 다 잘 돼야만이 네네. 그게 다 어우러졌을 때 네. 이제 조화로운 맛을 네. 이뤄주는데 보통 무쌈 할 때는 이것을 그렇게 막 완전히 익히지 않고 살짝만 익혀도. 예, 색깔을 죽이지 않는 정도에서 근데 볶으면 색깔이 확실히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 당근은. 그래서 그 정도만 이렇게 볶아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볶아서 그다음에, 네. 놔주시고요. 표고버섯도 예, 아주 뭐 기름 조금만 넣고 네, 예, 표고버섯도. 놔주시면 되겠어요. 포고버섯도 볶다가 살짝만. 소금, 예, 아주 그 소금을 간기를 살짝. 조금만 있게 네네. 해주시면 네. 간만. 예, 익히는 것이 사실 이 버섯은 사실 생식을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래요? 예, 보통- 아무래도 네. 이게 이제 음지의 식물이거든요. 네네. 햇볕을 싫어하고. 네네. 그지만 이제 그나마 포고버섯은 그 햇볕을 그래도 보는 편인데 네. 향 때문에도 네. 예, 거의 지금 다른 버섯들은 그 온실 같은 곳에서 키워지고 많이 있기 키우고 때문에 예, 항상 하더라고요. 익혀서 드시는 게 네. 예, 이제 열을 가열을 하면은 그 아무래도 저희가 드시기에 식감이 네. 버섯에 알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보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항상 네. 버섯은 네. 익혀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팽이버섯은 특히 더 네. 살짝만 거의 생식을 많이 하세요. 네. 팽이 같은 경우는. 외국에는 근데 뭐 팽이라- 샐러드로 그냥 예, 무슨 먹는 팽이라 경우가 하더라도 많죠. 네.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 익혀서 드셔야만이. 여름엔 또 뭐든지 익혀서 먹는 게 좋더라고요. 그럼요. 여름에 다른 지금 식중독 네. 가장 하도 조심해야 될 많아서. 거예요. 다행히 저희 사찰 음식은 그 동물성을 쓰고 네,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부패된 부패가 음식을, 네. 아무래도 네. 그 적고요. 그다음에 또 채소라고 해서 부패되면 역시 독이 있기 때문에 네. 항상 그 위생에는 신경을 쓰셔야 그렇죠. 되겠죠. 근데 이제 가장 신선하게 조리를 그때그때 해서 드시는 그때 것이 좋기 때문에 제일 좋은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 불에서 약간 타다다다 저기부터? 불 기운이 오를 네. 정도로만 해서 해주시면 버섯이 되겠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정도. 예, 예, 예.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저희가
재료 준비가 됐으면은 네. 이제 쌈을 해주시는데 네, 어떻게?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떻게 깻잎을 하면- 꼭대기를 한 10개만 이렇게 네, 꼭지를? 따주시면은 네네. 예.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여러분에게 처음으로 이렇게 옆으로 길게 길게 슬라이스한 네. 그 무를 이용해서 그 보여드릴 텐데 사실 여름 무는 싱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가을 그- 무만큼은 맛이 없는 것 그렇죠. 같아요. 네. 우리가 그 깍두기나 네. 그다음에 그 무침으로는 먹기에는 사실 마땅치가 않고 오히려 이런 초절임을 해서 드시면은 네. 그 우리가 신기에 맛있게 이렇게 드실 수 좀 있습니다. 기조 뭐라 그럴까요? 신이 있는 것 같이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 이제 얘도 이제 세포가 있고요. 그다음에 네. 이 깻잎을 꼭대기를 따셨으면 네. 이 모양에 맞춰서 얘를 좀 잘라주시면 좋겠죠. 아, 거기 모양에 그렇죠. 맞춰서요? 네. 예. 그래서 그다음에? 꽁지가 빠지는 것보다는 네. 좀 안 빠지게 해서 아, 예, 하나 이렇게 색깔을. 놓고서 네. 네. 그다음에 이제 그 파프리카를 네. 이렇게 채를 쳐서 네. 놔주시는데 여러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의 재료가 그렇게 많이 들어가지 않아도 되겠죠. 저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얹어서 한 입 크기로 드시기 좋게 네네. 예, 말아주시면 순서대로 되겠어요. 이렇게 아, 이제 색깔대로만 이렇게 그렇죠. 넣어서. 예, 그래서 이것을 얹은 다음에 네. 이쪽에서부터 이제 한쪽에서부터 말아주시는데 아무래도 네. 깻잎이 있으니까 네. 속에서 한번 이렇게 말아주세요. 아. 그러면 이제 속의 재료들이 움직이지 않겠죠. 네네네. 그래서 끈으로 굳이 묶을 필요 없고요. 네. 돌돌돌돌 말아서 이렇게 한 입에 드실 수 있게끔 네.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개 싸서 저희가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게 살구를 네. 이용한 지금 또 살구 자두가 많이 나오잖아요. 네, 제철이더라고. 너무 예,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살구를 그것을 또 좋아했어야 돼. 그냥 그 과일로도 드시는 것도 좋지만 네. 우리가 식재료로도 네. 활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살구하고 아시다시피 우리가 이제 유자를 겨울에 네, 유자도 많이 쓰더라고요. 소스. 근데 유자도 다 유자청도 새콤하고 좀 넣고 향, 네네. 새콤달콤하게 해서 향 때문에. 소스를 해드리면은 네. 여름에 나른하고 입맛이 없을 때 네, 유자 그 향이 예, 독특하니까 입맛이 없을 때 이제 좋더라고요, 좀 아주. 우리가 즐겁게 먹을 수 있죠. 눈도 즐겁고 눈도 즐겁고 네, 입도 즐겁고 그렇게 네. 드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깻잎으로 먼저 한번 고정을 해서 네. 말아주시면 되겠어요. 지금 살구를 그냥 그 생살구를 네. 그 속에 씨만 빼고 믹서를 갈면 그냥 그대로 예, 물 하나도 타지 않고 소스에다가 필요한 게 들어가는 건 뭐가 있죠? 여기서는 그 살구 과육하고요. 네. 유자청하고 아, 같이? 식초하고 올리브유만 넣어주시면 돼요. 아, 예, 그렇게 해서 유자청, 살구, 그다음에 예, 살구 과육이 굉장히 네네. 신맛이 강해요. 네네네. 그래서 이 자체로만 하면은 네. 그 너무 향이, 신맛이 강해서 네, 강해서. 다들 신맛이 강해요. 그래서 식초를 네. 작은 술로 2개만 넣어주시고요. 넣고. 그다음에 이제 이 유자청을 네. 건더기는 넣지 마시고요. 네. 국물 쪽으로 해서 국물만. 네, 저희가 이제 조청을 사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네. 이럴 때는 그냥 이제 향 때문에도. 많이 이렇게 네. 으끓여서 으깨어서 이제 사용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것도 좀 갈아서 쓰면 안 될까요? 예, 근데 이제 믹스에다 갈아서. 댁에서 쓰실 때 조금 쓰기 위해서 갈기에는 또 그렇고 네, 그렇다고 그렇죠. 또 도마에 다지기도 그러니까 네. 요즘은 조그만 거 분쇄기도 많이 나오니까. 예, 그렇게 해서 그래서 올리브유하고 올리브유 소금만 좀- 넣으시면은 네. 올리브유도 작은 티로 하나만 한 넣으시고 술. 저희가 모든 소스는 아무래도 기름이 좀 들어가면 거기도 가는 밑간이 필요한가요? 예, 그렇죠. 그렇죠. 소스에도 간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간을 조금 넣고 네. 이렇게 해서 살구 소스를 네. 만들어서 따로 이제 찍어서 드셔도 되고요. 네네. 아니면 이제 이렇게 끼얹어서 끼얹어서 하셔도 위에다가요? 되는데 네. 선생님께서 좀 예쁘게 네. 담아보세요. 이제 모양이 나지 않을 때는 이렇게 네, 보일 수 예쁘게 있도록 네. 예, 아, 이렇게 해서 예쁜데요? 네. 썰어서 해주시면 되겠어요. 하나 더. 선생님께서 네. 이것을 이제 그 접시에 담아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네. 때에 맞춰서 먹으라 하셨거든요. 네, 제철 그리고 음식을. 또
적당히 먹으라고 했는데 네. 여름에 또 보양식 드신다고 가식하는 분들 많아요. 많아요, 사실. 그래서 절집에 보양식이 뭐냐고 요즘에 취재 오는 분들이 아, 매스컴에서 네네. 저에게 많이 묻고 있는데 보양식이 정말 사실 절집에 보양식은 없습니다. 스님들은 여름에 네. 그저 냉면 한 그릇 시원하게 드시면 네, 그것을 그걸- 원기 회복됐다고 보시고요. 아. 예, 보양이라는 것은 여름에 더워서 양기가 많은데 네. 양을 더 돋우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잘라서 이쁘게 좀 이것도 잘라 아주 소박한 네. 소박한 그 식사를 하고 있는 게 네. 스님들입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거 너무 드시려고 많은 말고요. 네. 네, 되는지 모르겠지만 자, 어떠세요? 너무 예쁘죠? 그 빛깔이 이렇게 파랑하고 자연이 어우러진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손님 상차림에 올리면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깻잎 무쌈이 완성이 됐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봅니다. 구수한 콩물에 아삭한 감자의 맛이 일품인 감자국수. 먼저 감자는 가늘게 채 썬 다음 감자의 전분이 충분히 빠지도록 물에 담궈주세요. 푸콩을 삶아 식힌 후 믹서에 갈아 소금으로 간을 해주세요. 채 썬 감자를 그릇에 담고 콩물을 부은 후 방울토마토로 장식하면 멋진 감자국수가 완성됩니다. 별미 중의 별미 깻잎 무쌈. 다시 한번 정리해볼까요? 먼저 물을 슬라이스해서 식초, 설탕, 소금에 초절임합니다. 파프리카, 오이, 표고버섯, 당근은 채 썰어서 표고버섯과 당근만 살짝 볶아주세요. 초절임한 무 위에 깻잎을 얹고 야채를 올려 돌돌 말아 살구소스와 함께 곁들여내면 새콤달콤한 깻잎 무쌈이 완성됩니다. 네, 이렇게 대한스님과 함께 감자국수와 그리고 깻잎 무쌈을 만들어봤는데요. 제가 제일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한번 맛을 시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감자국수 굉장히 먹어보고 싶었는데 모양이 흐트러질까 봐 사실은 제가 못 먹었거든요, 아까. 근데 이 콩물이 아주 고소. 콩국수를 먹어봤어도 이거를 또 처음 먹어보는 거라요. 제가 아주 특별하게. 자. 저는 사실 감자 비린내가 많이 날 줄 알아서 굉장히 걱정했거든요. 전혀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풋콩물에서 나오는 이 고소함과 감자의 아삭거림이 만나서 정말 그야말로 아주 굉장히 환상적인 그런 판타스틱한 맛입니다. 자, 이번에 깻잎 무쌈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이거는 소스가 맛있을 것 같아요. 예, 소스를 스님 이렇게 아주- 곁들여서 네. 살구 소스를 네. 곁들여서 드시면 무와 깻잎은 아주 상큼하고요. 속에 들어있는 그 야채들이 굉장히 야들야들해가지고요. 먹으면서 정말 먹는 것 자체로도 행복하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 선생님 좀 네. 맛이 괜찮으신가요?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예. 맛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해 드셔보시면 손님 오셨을 때도 아주 담백하면서 특히 다이어트 하시는 분 추천하고 싶은 요리, 정말 가장 추천하고 싶은 네, 사실은 요리입니다. 깻잎이 우리가 그 재료값이 싸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냥 그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세요. 근데 우리 식탁에 올렸을 때 주부님들에게 아주 큰 낙을 줄 수 있는 그런 식재료입니다. 그래서 네. 모두 한번 꼭 한번 이 여름에 해 드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가족들이 좋아하고 맛있게 먹는 모습을 보는 것이 사실 우리 주부님들의 제일 큰 낚시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꼭 한번 해 먹어 봐야겠어요. 왜냐하면 이 상큼함은 여러분들이 직접 보셔야 아시니까요. 대한스님 오늘 정말 좋은 요리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사찰 요리를 통해서 부처님의 뜻을 되새기는 김수희의 맛있는 절밥,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